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 등 선물은 접견 수단 또는 감사 표시이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 목사 부탁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가 제출한 고가 가방 실물은 종이 충전재 모양까지 비교해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는데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심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또 이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수사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수심이 직권으로 소집할 계획이신가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앞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수심위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서는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했던 최재형 목사도 수사팀 결론에 반발해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만 줬다고 이렇게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심위는 소집부터 개최까지 통상 열흘가량 걸렸던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를 소집한 것은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엔 수심위 과정에 검찰총장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례 등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 달 15일인 본인의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300명가량의 외부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하고 이들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권고합니다. 수심위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모두 15번 개최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11번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수심위는 이번 주 중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 고가 가방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선 내일 열리는 수사심의위 어떤 내용 논의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네. 내일 수심위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심의가 이뤄집니다. 위원들은 심의를 거쳐 검찰 수사와 불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이 총장은 보고 다음 날 곧바로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총장이 이것을 회부했는데 수사팀의 결론과 좀 이견이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총장의 워딩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팀 결론에 대해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팀의 불기소 취지를 보면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처음에 그 최재형 목사하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죠. 여기서 고발한 혐의를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 혐의였는데 지금 내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말고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우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등장했는데 이건 지난 6월에 조국 혁신당이 공수처에 고발했던 혐의입니다. 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일정 금액 돈을 주면 처벌이 되는데 이 둘은 알선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 약속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변호사법 위반도 똑같습니다. 전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고가 가방에 대가성이 있는지,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사항들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즉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수심위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같습니다. 그 내일 수심위에 그럼 어떻게 양쪽이 다 참가를 하나요? 김건희 여사 측하고 최 목사 측 둘 다요? 우선 김 여사 쪽 변호인은 참석하기로 했고요. 오늘까지 30여 쪽 내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를 제기한 최재형 목사 측에는 수심위에 출석 요청이 오지 않고 있어서요. 내일 열리는 수심위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김 여사에게 자신이 부탁한 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청탁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2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네. 불기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내일 참석해서 결정 근거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수사팀은 결론을 내린 게 불기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심위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데 기소를 권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2018년 이후에 15차례 열렸습니다. 그중에 수심위 권고가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게 8차례, 절반이 조금 넘었고요. 가장 최근 사례인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심위는 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심위 의견은 권고에 불과하고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는데요. 운영 지침을 보면 주임 검사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경우에 따라 수심위 권고와 다른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게 4차례 정도 되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가 15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결론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수사심의 결론은 이 당장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부당합병 승계 의혹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관련 방금 김광호 전 청장 사건도 그랬는데 전부 모두 회의 당일 저녁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이 이 결론을 참고해서 내는 기소, 불기소 처분이 언제 될지는 아직 별도의 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호 청장 사건의 경우에는 수심위 권고 나흘 만에 검찰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김 청장을 기소했고요.
반면에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26일에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2달 뒤인 9월 1일에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네. 전례를 보면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이 결론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만약에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할 경우에는 그 임기 내에 결론이 이뤄진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